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,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. 전북 CBS 사람과 사람. 네,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, 우리 사회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보는 시간이죠. 월요정치. 오늘은 최고의 변호사 조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최영호 변호사, 고정윤 변호사 나오셨네요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두 분이 그러고 보니까 좀 닮으신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은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죠. 이 금태섭 전 의원 두 아들의 재산 논란이 큰데 94년생과 99년생 아들의 재산이 각각 16억 원이다. 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. 뭐 이른바 아빠 찬스로 볼 수 있을까요? 좀 어떻게 보세요? 고정윤 변호사. 예, 아빠 찬스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요. 내용을 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이제 장인이 시가 약 35억 원에 달하는 청담동 빌라를 장남과 차남에게 각 4분의 1씩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연 납부했는지 문제된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증여세를 모두 냈다,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증여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. 네. 첫 번째는 이제 증여세조차도 이제 몇 억 원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네.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?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해줬으면은 이제 그 부분도 증여에 해당되거든요. 네. 이에 대해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본인이 증여세를 대납해줬다고 했는데요. 그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여세를 냈는지를 좀 봐야 되고, 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까지 대납한 것은 이건 아빠 찬스라고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싶어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금태섭 전 의원의 자녀가 그 외할아버지한테 그 빌라를 증여받은 것이거든요. 네. 이것은 부모한테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조부모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 절차를 한번 건너뛴 거예요. 이럴 경우는 이제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돼서 30% 이제 할증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요. 네. 이 부분도 모두 되는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, 참고로 이 세대 생략 증여가 최근 절세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고정윤 변호사의 설명이었는데 최영호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? 뭐 부잣집인가 보다. 그리고 진짜 부자는 요새 드는 생각이 네.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 많은 게 자기한테 큰 득이 안 돼요. 예, 뭐 60, 70대에서 부모님이 90, 100살에 돌아가시면 60, 70대에서 이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, 사실 그러면은 사실 젊은 나이 다 지나가서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만 보면은 부모님 돈 많다고 하는 건 부러울 게 아닌데 네. 할아버지 할머니 돈 많다는 건 부러울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빠 찬스, 당연히 뭐 외할아버지 찬스인 거죠. 예, 당연히 그렇고,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르겠어요. 만약에 실제로 돈을 안 냈다, 뭐 증여세를 안 냈다 하면 그거는 이제 탈법인 거고, 거기에 대한 뭐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, 뭐 다 세금을 냈다 해도 그 분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의 서민들과는 격리된 삶이잖아요. 네. 그런 데에서는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 분명히 감점을 받아야 될 요소는 하나죠. 네. 증여세 납부 여부는 뭐 고정훈 변호사 짚어주셨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 논란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대잡이에요. 좀 그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하면서 또 이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. 네. 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비교해 볼 때 좀 어떻게 보세요? 그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 액수가 좀 적었죠. 5천만 원 정도인데, 이제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.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인데, 상대적으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자녀들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요. 금태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남과 차남한테 각각 16억씩 증여를 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것은 좀 계획적으로 부를 대물림해주겠다, 이런 의도를 좀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조국 전 장관보다 좀 더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나,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최영호 변호사 뭐 특별히 이게 네. 사실 요새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, 저는 이게 조국 장관한테 절대 유리한 얘기가 아니에요, 이 부분은. 왜냐면은 이거 상호펀드 얘기거든요. 상호펀드 때 지금 정경심 교수가 9.5억을 내고 이제 장남 차녀가 5천만 원씩을 냈어요. 5천만 원씩 낸 이유는 5천만 원이 이제 증여세 면제거든. 증여세가 안 들어가니까 5천만 원씩 내고, 그때 당시 이게 그 강남의 편법 수단이다, 상호펀드가. 왜냐면은 상호펀드 10억을 넣고 만약에 5억을 벌었어요. 5억을 벌면 사실은 비율대로 가져가는데, 본인이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익금 중에 자기가 그 해지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는 또
자녀들한테 가게 되거든요. 이 3명만 있는 이 소수의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의 수단이다. 당시 그런 이런 논란이 됐었고 이걸 비난을 받았던 거거든요. 이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비난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네. 손해예요. 예. 사실은 이제 이런 논란들을 거치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이야기되어지는 부의 대물림 문제, 아빠 찬스 이렇게 이런 사회도 좀 바꿔보자. 공정 사회를 외치던 사람이 정작 그 아빠 찬스 또 엄마 찬스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는데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좀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건가 이런 자괴감마저 좀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뭐 그런 상황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의지를 좀 밝히고 있잖아요. 근데 뭐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뭐 정당을 선택해서 좀 가게 될까요? 그 부분만 짧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? 고정윤 변호사. 그러니까 오늘 죄송합니다. 오늘 오전에 그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. 근데 뭐 여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.3%를 이기고 야권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17.9%인데 문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6.1%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면? 글쎄요, 저는 네. 예상보다는 네. 적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이 지지율이 뭐 한 10% 이상은 돼야 여권이든 야권이든 어느 정도 연대해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절대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. 어느 정도 이제 그 러브콜을 받고 특정 정당과 연대해서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야 되는데 아마 국민의힘이 되겠죠. 근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로 봐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 상태로서는 서울시장으로서 경쟁력이 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본인의 주도하에 독자적 세력화를 통해서 서울시장 출마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지지세가 좀 약한 그렇죠. 거 아니냐? 좀 그렇게 네. 봐야 되겠죠. 뭐 최영호 변호사는 아마 어떠세요?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롤모델은 박원순 시장이 될 거예요. 그것도 또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시에도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뭐 탄핵 이후로 자진 사퇴해가지고 탄핵이 아니지 무상급식 이후로 자진 사퇴한 이후에 이제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두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때 안철수 지금 현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 나오고 박원순 시장은 뭐 1, 2% 언저리의 지지율이었거든요. 근데 그 분이 민주당과 단일화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때 민주당이 새누리당 후보와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만 있으면 금태섭 의원이 나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쓸 텐데 자신감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서.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연대를 해서 차라리 국민의힘 당명이 아닌 무소속이나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변수도 고려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변수는 네. 국민의힘이 지지도를 얼마나 받느냐, 그렇죠, 국민의힘 그렇죠. 후보가 네. 얼마나 탄력을 받느냐가 관건이지 아마 금태섭 후보는 지금 5, 6%만 남겨다도 나중에 충분히 지금 그 네. 성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. 알겠습니다. 뭐 그 부분은 지켜보기로 하고요. 우리 지역 이야기 좀 해보죠. 지방선거가 1년 넘게 남았어요. 근데 지금 선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. 도지사 지금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김은덕 의원이 좀 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요. 근데 이게 지금 뭐 나올 수는 당연히 뭐 있는 건데 시점 이걸 밝힌 시점이 좀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. 좀 배경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, 고정윤 변호사? 글쎄요, 그러니까 전북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김윤덕 의원이 언젠가는 도지사를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요. 생각보다 좀 빠른 느낌이죠. 아직은 재선이고 또 생각보다 이분이 연세가 많지가 않으세요. 그래서 한 3선 정도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또 나름 또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지사에 도전하기 적기라고 생각해서 출사표를 던지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아직 지방선거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은 아마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므로써 일단 세규합을 좀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. 송화진 지사의 이제 조직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리 조직을 이제 선점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
보고 좀 이른감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그 출마에 대한 의사를 비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네,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지사 후보군으로서는 신생 후보일 수 있으니까 네네. 선점 효과 이런 걸 네. 좀 의도한 게 아니냐. 최영원 변호사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? 지금 저도 사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에요. 뭐 뒤에서 막 하고 싶다, 뭐 내가 하자, 교통 정리하자 막 이러는 것보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는 것도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발언들이거든요. 내가 하겠다,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공식적으로.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의원 배지를 단 게 한 6개월 얼마 안 차, 되죠? 6개월 네. 차 안 된 것 같아요. 근데 벌써 도지사 얘기한다는 것도 좀 시점 자체가 너무 재밌는 시점인 것 같아요.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. 근데 이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본인이 도지사에 대해서 급한 건지, 네. 아니면은 이제 지금 사실은 크게 지금 우리가 가시적인 후보로 보이는 건 현 도지사, 네. 아니면 현 전주시장 정도일 텐데, 지금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두 분하고 어떻게 보면 그 두 분 쪽 인사도 분류가 되시는 분이세요. 그러게 말입니다. 네, 사실은 네. 그래서 아마 좀 일찍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좀 넘보지 마라, 뭐 이러한 강력한 네. 의사 표시이지 않을까. 그러면은 그 김윤덕 의원이 이제 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또 이야기 됐거든요. 김승수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.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일까요? 그렇죠. 저 네. 김승수 시장에 대해서는 허심하게 얘기했고, 네. 송지사가 삼선을 하는 것은 그거에 두지 않는다. 뭐 삼선 도전에는 출마 여부와 나 무관하다. 이렇게 선을 그으셨거든요. 네. 뭐 제가 봤을 땐 명확하게 이제 이런 앞서 식으로 말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자신감의 표명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최영호 변호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, 그러니까 송화진 지사나 김승수 시장이나 김윤덕 의원이나 이 지지 기반이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. 네.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먼저, 그러니까 다른 두 분에게 나오지 마라, 좀 이런 메시지 사인일 수도 있다, 이런 편인데요. 고정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? 이제 저는 김성수 시장하고 김윤덕 의원하고 이제 이원택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한 몸이다, 이제 이런 평가가 있긴 해요. 근데 또 자세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내막을 들여다 보면은 김성수 시장하고 김윤덕 의원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조직도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, 그래서 김성수 시장이 이제 또 전북지사에 대한 그 도전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잖아요. 그래서 김윤덕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김승수 시장과의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필요해요.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진짜 도지사 선거에서 복마전이 되고 또 서로에게 굉장히 큰,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이제 승리를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, 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얘기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좀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김승수 시장하고 김윤덕 의원하고 조금 친분 더 있고, 송화진 지사와 이원택 의원과 조금 더 친분이 있고,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.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, 이제 최용호 변호사와 고정훈 변호사의 그 의견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김승수 시장 이야기했었는데, 근데 이제 김승수 시장이 어쨌든 도지사를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 왔거든요. 근데 김윤덕 의원이 만나서 내가 나갈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, 그냥 김승수 시장이 그러면 나가세요, 저는 양보할게요,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까?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어요. 그러니까 김윤덕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를 하면 그 지역구가 비지 않습니까? 차기 총선에서 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뭐 빅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.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? 네, 고정민 변호사. 글쎄, 제가 알기로는 그 김윤덕 의원하고 김승수 시장하고 좀 양분될 수 없는 관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윤덕 의원이 이제 도지사 선거 나오면은 그 자리를 김승수 시장이 뭐 차고 들어간다,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정해서
간다 그렇게 음.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확실하진 않죠. 예. 네. 당사자들만이 알겠죠. 최영원 변호사는 이런 어떻게 보세요? 경우에 이제 네. 타인과 뭐 협의했다,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했을 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이제 얘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부터 그렇죠. 얘기를 했을 네. 때 이제 뭐 사실 덕담을 하지 거기서 뭐 넌 떨어질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겠어요. 사실 덕담을 하는 거죠. 예. 아니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김현덕 의원이 김승수 시장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됐다. 보통의 경우는 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? 어떤가요, 고정민 변호사? 네.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군데 이제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제 제가 아까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그 정도 선에서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네.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뭐 김승수 시장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요. 이제 송화진 지사예요. 그러니까 지금 고정 변호사의 분석에 의하면 어쨌든 한 몸 정도는 아닌 것 같다. 일정하게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다. 도지사 선거에 관한 한 네. 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송화진 지사의 3선 출마 어떻게 될 건지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송화진 지사님이 삼선 의장이 굉장히 강력하세요. 그리고 이제 한때 건강이 좋지 못하셔가지고 좀 뜸하긴 했었는데 아마 올해 초부터 굉장히 이제 조직적인 부분에 공을 들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김윤덕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또 만만치가 않아요. 그래서 아마 내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고요.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지사군이 압축이 되겠죠. 그리고 그것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볼 텐데 아마 송화진 지사가 내년 하반기까지 그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특별하게 이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이제 3선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네, 뭐 최영호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저기 그 김 의원님하고 송 지사께서 이렇게 두 분의 관계도 이렇게 녹록치 않거든요. 이 선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의 뉘앙스 자체는 요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나는 한판 붙어보겠다라는 취지잖아요. 예. 그래서 뭐 알아서들 하시겠죠. 자, 알겠습니다. 자, 뭐 어쨌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, 근데 그 부분만 짧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지금 1년 반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총선이 치러진 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황, 여기에서 도지사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좀 이런 부분들, 어쨌든 자기가 지금 현재의 역할이나 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차기 선거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과 공개적인 행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지, 실제 언론, 지역 언론에서도 지금 후보군들에 대해서 하마평들을 올려놓고 있거든요.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? 좀 한편으로 바람직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분. 네, 최영호 변호사. 협잡이나 뭐 뒤에서 이렇게 야합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 건데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지가 그거예요. 지금 그 임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다른 선거를 얘기한다는 건 일종의 그 선거 구민에 대한 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. 네, 뭐 고종민 변호사. 그러니까 저는 뭐 경쟁을 하고 싶다는 이제 의사를 비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본인이 이제 어떤 자리에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의지를 피력하고 그 발로 뛰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아까 최영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뭐랄까 김윤덕 의원 자체는 나름 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 출마 선언을 비슷하게 이제 의사를 비친 것인데 그 전반적으로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점에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. 네. 자, 그 이야기와 별개로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로 36일째 단식을 하다가 오늘 오전에 병원으로 실려가신 노동자가 계세요.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오히려 월급은 90만 원 넘게 줄어들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. 좀 이런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과연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이것은 뭐 함께 갈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혹시 최영호 변호사.
사실 뭐 도청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. 어려운 문제예요. 이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여기서 보면 사실 핵심은 그 정년을 단축시켰다는 거거든요. 65세에서 60세 단축시키면서 60세는 동일해요. 60세 그 미만이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60세 이상은 그건 니네들이 있었던 정년이지 여기 정년은 60세니까 그냥 기간제로 하자 해서 기간제로 하면서 처우가 확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그래요. 이게 일단은 이 계속 시행되던 제도였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. 동일한 일을 하는데 처우가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사실 되게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제 생각에는 쉽진 않은 문제다 하더라도 지금 도청에서 하는 것들 지금 도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아무리 지적받아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커지지 절대 줄어들진 네. 않을 거예요. 제도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신중하게 짚어봐야 되는데 도청의 좀 불통 이런 네. 태도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. 네, 고정윤 변호사. 그러니까 이제 그 실상을 보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져 있고 정규직을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단체 협약을 할 때 이제 치킨 게임으로 흐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. 이거 받을 거냐 말 거냐 안 받으면 우리도 뭐 안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취지가 이제 고용 안전하고 처우 개선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제도를 도입할 때 이제 이런 취지들을 좀 살려야 되는데 이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도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비정규직 차별은 당연하다 이런 인식이 그걸 여전히 개선을 해야죠. 좀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점 네.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. 월요정치의 최영호 변호사, 고정훈 변호사였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